걔가 행동은 그렇게 해도 사실 나쁜 애는 아니야. 그 사람이 다시 그리워지는 몹쓸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한 번은 A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B 친구한테 자기 이야기 뭐 들은 게 없냐고요. B 친구가 SNS에서 자신을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A 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손절을 당한 건데요. 우리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항상 노력을 하죠. SNS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양해지고 편해진 점도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악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더 높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임도 안 나가고 SNS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조모 현상도 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려고 할까요? 인간관계가 폭넓고 좋으면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비즈니스에 필요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 에너지, 돈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좋은 관계만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영혼을 달달 털어먹는 나쁜 관계가 있어요. 막상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좋은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관계는 반드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다양하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손절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혈연의 관계도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대안이 없는 비즈니스의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내 옆에 두어서는 안 될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극이기주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우주는 하나밖에 없고 그 우주는 자신만을 위해서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어도 자신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감사함이 없어요. 상대방의 정성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죠. 자신의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꼭 오라고 당부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그녀, 본 사람은 없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그래요.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극도로 참을성이 없어지고 세상에 그런 죄인이 없는 듯 몰아붙입니다. 절친이라도 바로 손절로 이어지죠. 데이트 상대라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겨우 한 번 정도 용서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제를 하거나 시험 볼 때만 친한 척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만나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는 항상 바빠요. 직장에서 성과를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이간질도 쉽게 합니다. 자기를 빼고 친하게 지낸 꼴을 못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든 자기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탁월하게 돌아가요. 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당하고 말죠.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왜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바보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믿죠. 걔가 행동은 그렇게 해도 사실 나쁜 애는 아니야. 여러분,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부정하시면 평생 그런 사람에게 당하고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가면서 관계를 유지할 만큼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갑니다. 내 우주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우주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은 훈련이나 배움을 통해 변화될 수 있지만 극이기주의자들이 이타심을 배운다는 것은 글쎄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극이기주의자들도 누군가에게는 양보와 배려를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는요, 그게 내가 아니라면 나는 그저 이용당하는 호구가 될 뿐인 거죠. 여러분 혹시 막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있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한 번쯤 말을 할 것인지, 말조차 필요 없을지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한 사례에서 B 친구는 A 친구에게 한 번 정도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친구와 다 연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B 친구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언제 내가 손절의 대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부모조차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식이 우선인 것도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중심일 때도 있고 너가 중심일 때도 있고, 자기 중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끊어야겠죠. 두 번째는 절연을 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절연을 선포했어요. SNS, 연락 모든 걸 다 차단했는데 종종 그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연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거리두기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거리를 뒀는데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고 계속 안간힘을 쓴다면 절연으로 가는 게 맞겠죠.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액션 플랜을 만드세요. 아무런 대책 없이 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증이 오고 외롭고 그 사람이 다시 그리워지는 몹쓸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행, 책, 운동, 새로운 취미 또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악마는 어디나 있습니다. 또다시 나쁜 관계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인간관계 체크리스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너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다가와도 제가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글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나면 어떡해요? 좋은 인간관계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자 인생이 꼬이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관계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인간관계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이론과 내 상황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가장 확실한 공부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지난 일로 억울해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움만 가져오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항상 내 옆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경환이었습니다.